지금부터 제13회 김우진 문학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제13회 김우진 문학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에서 목포 문학박람회를 지금 기획하고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개회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3회째 맞이하는 김우진 문학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진 연구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우리 중앙정부가 공모하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금년 연말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풍부한 문학의 인프라 내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포가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또 문화도시를 선정해 주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보기 드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리 문화 관광 도시가 될 것입니다. 김우진 선생님의 흔적들을 한번 피부로 느끼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13회 김우진 전국 학술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고구려대학 공연예술복지과 조하영 교수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슬슬 지금까지 학술대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아마 김우진 문학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문학 교육에서 바라본 김우진 희국의 어떤 정전화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윤대석 교수님과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장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김우진 희곡의 정전화 과정입니다. 이 정전 혹은 정전화라고 하면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나 혹은 어떤 국가들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작품들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가 하는 것들은 우선 작품이 좋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정전화 과정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작품들이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문학상을 받았는가, 혹은 선집에 실렸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문학교육, 그러니까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학 정전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정전을 교육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신파극을 극복하기 위한 근대극 정립활동에 관련 인물, 근대극의 개척자라는 표상 정도로만 김우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김우진보다는 근대극과 관련된 신극운동가로서의 의미가 보다 선행해서 부여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불충분한 서술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생각해보면 백철의 신문학조사 1949년에 간행되었던 이 신문학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친파성의 작품을 창사하는 과정에서 서투른 대로 근대 희곡을 선출했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백철이 문학 중에서도 자연주의, 그리고 그 자연주의에서도 소설 작품, 즉 소설 문학을 우리 문학뿐만이 아니라 근대 문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변 장르에서 근대성을 성취했다라는 이 근대극의 개척자라는 칭호는 성부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주변성을 갖고 있는 중의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문학의 이해 단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양상이 어떻게 축소 또는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던 데서 작품이 활용되는 데서 왜 축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양상을 굉장히 잘 비판적으로 고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이 문학교육이라고 제가 토론문에 따옴표를 붙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사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방법론 이런 게 모두 충실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문학교육에 대한 어떤 발표자의 폭넓은 안목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의 있는 발표였다 생각됩니다. 예, 저 역시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어떤 일관된 논리 전개의 대체로 동감합니다. 예, 잘 분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조선대학교 이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동성 교수님은 김우진의 동경 학우들과 문학의 사상적 초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강원대학교 유춘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은 김상규, 고영환, 김두식, 최동선, 조명희, 최팔룡, 그리고 일기에 또 하나 이름이 등장하는데 임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김상규, 고영환, 그리고 최팔룡에 관한 그 부분의 일기들을 제가 여기다 옮겼고, 고영환이 누굴까 같이 김우진이 김상규하고 그 고영환이 머물고 있는 하숙집에 찾아갔다.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고영환이 누구지? 김우진이가 고영환을 찾아갔다면 고영환은 또 김우진한테 중요한 인물이었겠다. 이제 아주 단순한 저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고영환에 대해서는 많은 누군가의 연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지는 않아요. 이 글은 그동안 김우진의 생애 연구는 윤심덕과 함께했던 마지막 행적, 아버지 김성규와 불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편벽된 연구 경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우진의 다채로운 조망을 추구하고자 관련 인물들, 그다음에 문학적 교유에 대해서 살펴본 글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김우진 연구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연구의 타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이동순 선생님의 문제의식 연구에 깊이 동감하면서 궁금한 점을 좀 묻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보았는데요. 작품은 난파와 산태지 두 작품을 다루었습니다. 요약해서 짧게 읽는 것으로 발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진의 희곡 작품은 단 5편 남아있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개개의 작품이 도로란 선구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까지 김우진은 근대적 인간이기 위하여 과거의 인습을 부정하고 투쟁하고자 했던 또 그러한 자전적 인물을 작품에 등장시키는 희곡 작가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김우진이 익히 말한 바 있는 자유의지, 생명력 개념은 인간 내부의 보편적인 힘일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는 작가의 비극적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작품 자체로서 보았다고 했는데 실제 논문에서 그렇게 믿기지 않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작가의 전개적 사실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면서 논지를 전개한 것은 아닌지요. 둘째, 김인주 선생님은 김우진의 난파에서 인습과 기존 질서에 정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찾아냈다고 하였습니다. 김우진의 작품에서 드러난 죽음이 인습과 기존 질서에 정하는 방식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블랑쇼를 가져온 것은 블랑쇼의 글쓰기가 죽음의 수행과 또 타자와의 만남이 된다는 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우진 작품을 조금 더 확장하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생명력이 있고 저항성이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이부 김우진의 천재적인 것과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자유성, 그리고 그 탈피, 그리고 바깥 세상과 연계 그런 거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영심득과의 정사라는 걸로 대부분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사라는 것도 좀 더 다르게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까 봤던 이영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의 여성들의 삶, 그리고 여성들의 저항 이런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이 긍정적으로 좀 다룬다면 오늘 이 논문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추측적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서 또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가들은 그런 것들을 또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년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 문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기획 단계와 운영 단계가 잘 되면 또 그때 선생님들 또 모시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연을 만들었던 드라마를 만들었던 이런 제작자들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때 또 오셔서 드라마는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는지, 연극은 어떤 의미에서 또 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 나누기도 하고요. 내내 아주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약속 하나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죠? 또 내년에 또 만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